네, 반갑습니다. 주식 스터디고요. 오늘도 장 리뷰랑 상승 종목들 리뷰하면서 또 다음의 상승주도 한번 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좀 볼만한 뉴스들 좀 가져왔는데요. 일본은행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 해제 선택지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뭐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고 뭐 나스닥이나 다우는 좀 반등 나오지만은 니케이가 오늘 많이 빠졌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니케이가 사실 대장을 그래도 꽤 오래 좋았었거든요. 올해 뭐 일본이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다가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금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래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뉴스 다시 보면은 여기 이제 일본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선택지로 뒀다 이런 내용까지 말한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낮춰지지 않으면은 시장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일본이 물가가 정말 20년, 30년 동안 안 오르고 월급도 안 올라요. 그러다가 최근에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는 금리를 더 유지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거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 올릴 때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에다 총재는 그래도 기존의 그런 행보에서는 조금 더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엔화의 강세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꺾일 수가 있다. 지금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지금 1% 정도 올라가 있고 현재 달러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좋을 수 있거든요. 수적으로는 현재 달러는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높아버리면 코스피랑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반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디테일하게 갈 건 없지만 현재 이게 우리나라 시장까지 좀 눌렀던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MS랑 삼성 오픈 AI 기반으로 삼성 AI를 개발하겠다. 올해랑 내년에는 계속 이 생성형 AI 또 LLM 그 AI 쪽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랑 재료가 나왔고요. MS가 우리나라랑 또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이스트 소프트 또 그리고 브리지텍이 오늘 또 관련주를 엮이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좀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장 막판쯤 이제 오후장 좀 안 좋다가 이쪽에서 지금 또 수급이 나오고 시간에서도 한번 수급 들어왔다 지금 좀 빠진 것 같은데 조태용 안보실장이 시진핑 방한 현재 G20가 열리고 있는데 시진핑 방안에 대한 내용은 계속 논의는 되고 한한령 해제도 정말 한 3, 4년을 이슈로 하다가 결국엔 지금 된 건데 근데 솔직히 이 내용은 뭐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관계가 현재 중국이랑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고 유커돌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소비 섹터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의료 미용 의료 쪽도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거는 플러스 알파 정도 재료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좋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다 소비를 해주고 투자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그 예상 시총 한 2조 3조가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가 이제 결국 삼성이 투자 받고 4조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최대어가 지금 내용 나오면서 그리고 삼성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슈를 내주면서 굉장히 시장이 좋은 로봇주들이 며칠 몇 주 계속 몇 월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나오면서 로봇주들 잠깐 주춤할 때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해주는 그런 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종목들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할 거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다시 증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봐야죠. 뭐 딴 거 볼 필요 있습니까? 좀 지지부진하지만 사실 코스피 그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나쁘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는 하반기 좋게 보고 있으니까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그 양봉으로 마감해 줬다. 그리고 코스닥도 여전히 강한 좀 주요 이평선을 지지대로 활용하면서 우상향 흐름 나와주고 있고
뭐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그런 그 지수 상승은 또 순식간에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사실 지금 뭐 좋니 나쁘니 하더라도 뭐 오를 재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나 싶은데 반대적으로 빠질 거를 고민해 본다면 빠질 내용이 있나? 또 그런 심리예요. 뭐 금리가 최근에는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에 좀 그 안 좋은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그 나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노출된 재료들이고 뭐 특별히 그렇게 빠질 내용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를 보기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좀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들을 보면서 다음에 상승할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B 시스템즈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뭐 지금 시총 1000억짜리인데 1000조는 아니죠. 로봇 자동화 제조를 하는 회사예요. 아무래도 두산에 대한 내용이 같이 부각이 된 거죠. 두산과의 협업, 그 기존에도 또 현대와의 협업, 로봇 최강자들 아니겠습니까? 로봇 최강자는 현대죠. 사실 두산이 아니고. 근데 두산과 현대 동시에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시총도 1,800억 밖에 안 되고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들어가는 특히나 로봇이 지금 가장 상용화되기 좋은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제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겐트리 로봇을 주력으로 하는 SB 시스템즈 뭐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신고가 월봉 신고가죠. 계속해서 두산 재료로 신고가가 이어진다면 대장주가 나오니까 또 후속주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EUB나 뭐 두산 우도 같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그 재료를 수혜를 받은 거고요. 지주사까지 같은 흐름을 한번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은 되게 좋은 게 어려운 시기 있었잖아요. 뭐 코로나 이때 뭐 거의 그 최대 주주들이 그 개인 지분들이 담보가 막 99% 걸려 있을 정도로. 근데 두산이 여러 가지 구조 조정들을 통해서 그 원전이 좀 나락을 가면서 힘든 시기를 좀 겪었었는데 원전도 다시 돌아오지.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 좋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도체 두산 테스나도 있잖아요. 두산 테스나 여기도 지금 흐름이 좋아요. 두산 테스나 다시 좀 신고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도 비싸게 인수했었지만은 결국에는 또 그런 저력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은 다음 먹거리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지주사도 당연히 좋은 흐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주식이 길게 보면은 다 로직대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 하나하나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드림 CIS 요것도 오늘 같은 재료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의료 AI인데 요거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 뭐 대표적으로는 파로스가 있잖아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름이 뭐 아이가 같이 들어가는 드림 CIS.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막 그 기존의 행오버 물량들이 빨리 빠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3년, 4년 지지부진하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빠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게 의료 AI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CRO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CRO들은 바로 실적 내기가 좋거든요. 물론 뭐 최근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좋은 흐름이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홍콩 타이거매드라고 해서 최대 주주 그 관련 지분들이 거의 70% 가까이에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20%밖에 안 돼서 사실 지금 시총이 1,300억이지만은 이게 오른 거 제외하면 반토막 났을 때는 거의 6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합리적인 숫자였어요. 뭐 이제는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의료 AI 쪽 그 섹터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확인했었고요. 율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여기는 강관 제조업이에요. 강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거든요. 시총 1,300억인데 그래도 여기도 흑자도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스펙 합병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 합병으로 이제는 또 상장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스펙 합병은 또 이미 자금도 있죠. 스펙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합병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DB금융 스펙으로 수익도 냈는데 오늘도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이따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을도 마찬가지로 AI예요. AI 섹터에서 가장 메인은 진단입니다. 똑같이 이게 결국은 혁신 신약을 만드는 것보다는 진단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상용화하고 그러는 게. 근데 이제 노을은 뭐 한동훈 관련주로도 엮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은 이제 뭐 엔비디아, 빌 게이츠 러브콜을 받는 그 의료 AI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뭐 경고 단계 오고 과열 단계 나올 종목이라서 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저라면은 안 할 것 같고 뭐 신고가를 뭐 브리핑 드려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뭐 차바이오텍도 당연히 차바이오 그룹의 또 핵심적인 그 기업이고 원체 또 실적이 좀 담보가 되는 기업이잖아요. CDMO 생산 시설 가지고 있고 GMP 인증받은 시설들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은 뭐 사실 바닥이 온다면 언제든지 월봉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로 관련해 가지고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 자체도 잘 나온다. 오늘 올라간 것도 사실 실적이 좋아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 성장 보면은 계속해서 연간 1000억씩 늘어가고 있어. 이런 바이오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흑자 전환까지 보여주니까 지금 현재 그 상반기만 해서도 매출이 4,700억이거든요. 이게 지금 역대 최고예요. 그래서 성장으로 봤을 때는 매출로 보는 건데 결국에는 그 캐파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뭐 시작이지 않을까. 뭐 월봉상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 이제 나오고 이제 시작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노르홀딩스 우선주죠. 요거는 뭐 재료가 딱히는 없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한동훈 관련주를 좀 보거든요. 노르홀딩스를 한동훈 관련주를 좀 보고 있고 시장에서 보는 분들이 있고 이게 정치주들은 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선주다 보니까 시총 80억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 퍼포먼스를. 최근에는 노르홀딩스가 계열사, 정부 사업 수혜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원체 노르홀딩스 종목 자체가 실적 좋은 종목이라서 본주를 보더라도 본주를 차라리 이제 뭐 그런 걸 겸사겸사해서 본주를 공략하는 방법도 있겠죠. 본주도 시총 1,400억밖에 안 돼. 요즘은 지주사라고 해서 흐름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본주를 좀 건강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총 1,400억이고 연간 영업이익 300억 나옵니다. 엄청 저평가 구간이에요. 물론 지주사니까 뭐 그거를 절반으로 치더라도 지금 적정 주가고 충분히 정배열 전환해서 슈팅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이제 이노시뮬레이션이죠. 이노시뮬레이션도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노시뮬레이션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흑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하는 게 자율주행, AR, XR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AI 시뮬레이션 검증 기술을 확보했다. 검증에다가 AI에 아까도 의료도 진단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가장 상용화가 쉬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이슈면 차라리 그 신규 상장이 이슈 받으면 잘 올라가는 이유가 이미 보호해서 행보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사실 또 그만큼 보호해서 많이 걸려 있어서 이렇게 바로 움직여 버리면은 바로 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추세 전환하는 자리에서는 좀 받을 필요가 있고 충분히 이렇게 AI 검증, 뭐 자율주행 요런 재료라면은 여러 번 한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DIC도 이제 로봇 감속기로 사이클로이드 그 로봇 산업용 로봇에서 필수 부품인 감속기 가장 지금 감속기 대장은 어디예요? SPG잖아요. 그게 이게 거의 올해만 거의 엄청난 상승이죠. 올해만 100% 그리고 이제 작년 이렇게 초에 뭐 이렇게 저점으로 봤을 때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총이 이제 1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감속기 기업들은 보셔야 되는데 아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DIC도 이제 시총 2천억이라서 로봇주들 지금 시총 1조, 2조, 3조, 4조 이러고 있기 때문에 DIC가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력을 가지고 신고가 저는 돌파할 수 있을 그 여력이 있다 보고요.
시총 2,500억에 이 정도 실적 보여줄 수 있고 분기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저는 더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봇 감속기가 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동차 부품이나 중장비 부품, 농기계 부품에서 그냥 원래 본업에서 매출이 잘 나와서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겸사겸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재료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대장주들도 있지만 사실 시총 4주에 비하면은 이제 뭐랄까 실적은 전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라는 그런 핵심 지분이 들어오니까 14%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내용이 달라지지만 이런 걸 많이 놓쳤다면 DIC 같은 종목 같이 보셔도 된다. 이스트 소프트도 계속 보세요. MSAI 재료로 다 올라간 거예요. 최근에 올라갔던 거. MSAI. 얘네가 예전에 알약으로 막 랜섬웨어처럼 돼가지고 알약이 컴퓨터 다 꺼지고 그런 시기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아마 뭐 요런 급락 중에 하나일 텐데 MS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브리지텍도 오늘 같은 재료로 바닥권에서 올라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도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바이오 종목들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참 좋아지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 바이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실적 좋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평가 좋겠지만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연출되어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이제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PER 뭐 이런 걸 하지만 뭐 PBR 뭐 이렇게 말하지만 PDR이 있잖아요. 예, 드림을 기반으로 한 주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유동성 장세에선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런 시장이 되면은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 좋은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알트올제는 뭐다? 흑자 전환이 예측되는 종목이고 꾸준하게 매출 캐파 늘어나는 종목이다. 시총 2조인데 그래도 기술 수출도 하고 있고 여기는 ADC 기반이에요. 우리나라 ADC 기술 기반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항체 약물을 접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기존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 수출을 상용화하기가 좋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알테오제 기술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레고캔바이오도 바닥권에서 오늘 올라왔는데 같은 ADC 원천 기술 기반으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 바닥권이라서 오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보MEC 오늘은 이제 윗꼬리를 좀 크게 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좀 이평선이 지저분해요. 오늘 이제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얘는 제조업 베이스고 설비기 때문에 실적이 워낙 잘 나왔어요. 예. 그리고 분기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흐름 보이고 있어서 요건 아직 좀 저평가 구간이고 오히려 윗꼬리 많이 달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매출이 1조가 나왔다. 매출이 1조인데 시총 1,000억? 요런 거 찾기 힘듭니다. 요런 거는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액토즈 소프트는 이제 위메이드랑 소송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좀 그런 흐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게임주 NC 기존에 4N이라고 했을 때는 NC소프트, 넥슨, 그리고 이제 넷마블, 그리고 네오이지까지 껴줬다가 이제 네오이지는 좀 빠지는데 다시 네오이지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위메이드나 넥슨은 사실 우리나라에 게임즈가 있지만 본주는 저기에 상장돼 있죠. 일본에 상장돼 있죠. 넥슨이 제일 큰 회사예요. NC소프트는 시총 워낙 빠져서 이제 제일 크다고 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우디 왕세자가 투자해도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넷마블도 참 힘든 흐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려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네오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주가로서는 제일 선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오이즈가 좀 괜찮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게임주가 이제 액토즈 소프트도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가압류 신청을 취소하면서 되는데 이게 원체 가상화폐 종목들로 많이 엮였어서 이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왔으면은 또 많이 온 거기도 합니다. 저희 보면은 실적이 완전히 힘들죠. 근데 캐파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영업이 감소해도 얘네는 지금 가상화폐로 번 돈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아마 손실금액, 평가금액, 손실금액도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돈을 벌면 캐파를 늘려가면서 적자 감수하고 그 다음에 되는 거. 이게 기업 운영이에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바닥 다지면은 좀 같이 봐도 된다. 지니틱스 여기까지 이게 좀 얘기가 좀 짧아져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길어져서 지니틱스는 이제 시총 600억짜리 종목이고 갤럭시 워치 6에 이제 신규 터치 IC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월봉에서 바닥권 턴어라운드 찍으면은 좋은 이미 주봉에서 신호 나왔죠.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월봉까지 나오면서 수익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기본 20-30%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의 상승 시에 재료가 갤럭시 워치 6 괜찮잖아요. 예, 그거 몇 번 더 부각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또 트레이딩 롤링이 가능하다. 아이폰도 이제 신작이 나오죠.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맥 스맥도 이제 바닥권에서 큰 상승 나와요. 요거는 이제 전기차용 폐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미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계단식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그만큼 뒷받침될 수 있는 숫자가 다 깔려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좀 너무나도 과열 구간이다. 이게 과열 구간에 한번 걸렸다 풀린 건가? 아직 뭐 그런 공시나 이런 내용은 없는데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고일이 12일이라서 그 전까지가 오늘이네요. 당연히 종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매매하기 힘들어져서. 근데 과열 전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바이오 오늘 그 다음 종목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 바이오가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바이오가스는 이제 국회도 본회의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되는데 에코바이오가 이제 오늘 그 가축 분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에코바이오 홀딩스 그러니까 에코바이오가 참여했다는 내용 나와서 시총 800억짜리 종목이니까 충분히 상승 나오죠. 거의 상한가 왔었어요. GNC 에너지 같은 종목이 바이오가스 원래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가였으면은 얘네도 이제 움직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요거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체 실적 나쁘지 않고 요것도 시총 700억밖에 안 해서 에코바이오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하잉크 코리아인데요. 요거는 이제 IT 주문 결제 시스템 받는 회사죠. 이런 회사인데 이제 실적이 이런 건 받쳐줘야 되거든요. 캐파가 중요하고 그리고 IT 디바이스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도 사실 실적이 안 나오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상승 나온 거는 좀 이제 앞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그 PR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시총 1000억인데 그래도 얘는 좋은 건 최대 주주가 지분 70% 가지고 있다. 유통 물량이 적잖아요. 30%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내용 만들고 조금만 흑자 전환 만들면은 기업이 갈 수 있어요. 바닥권에서는 좀 볼 필요 있고 주요 이평선 돌파하면은 정배열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녀공장까지만 볼게요. 요것도 신규 상장이죠. 요거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아까 전에 제가 그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 방안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 가장 대장이고 가장 먼저 올라간 게 마녀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통 물량이 없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총이 5천억이 돼도 그런 거고요. 마녀공장은 말 그대로 공장이죠.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브랜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마케팅 능력도 있고 좋아요. 좋은 물건 싸게 만들고 매출 100억 하는 회사 1000억까지 빨리 올라왔고 어려운 회사였지만 어려운 비즈니스였지만 한알력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총 5천억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가장 대장주로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 해요. 화장품 다 하고 있어서 얘네는 다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 장점들이 있고요. 유암코를 통해서 뭔가 좀 그 지원을 받은 그런 부분도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만큼 지금은 건실한 회사가 됐고 유보율도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화장품 제조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유커에 대한 내용들, 중국 단체 관광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마녀공장도 올랐지만 뭐 여기 보시면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도 종가 마감이 좋아서 이제 바닥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 종목은 여기까지 하는데 박셀바이오가 오늘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카티 치료제 있잖아요. 암세포 식별 그리고 살상력을 키운 그 치료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이게 무상증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권리락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권리락이 언제냐, 권리락 때 그 전으로 해가지고 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신다면 저는 지금 자리 일봉 바닥권이라서 얼마 안 남아서 이슈 곧 받을 내용이 있어서 추가 돌파를 좀 여지에 두고 박셀바이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다이아몬드 리포트반 그 분들 회원님들은 이제 DB금융스펙 9호를 매수를 2,800원에 했었어요. 2,800원에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 이때 상장 예비 심사 통과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JMB라고 합병이 확정됐었어요. 근데 워낙 실적도 좋고 지금 여기 JMB에 대한 내용 상장이 많아서 지금 이게 다 대기예요. 근데 승인은 거의 잘 안 나요. 스마트 레이더도 최근에 상장했고 있죠. 그래서 스펙 합병이 요즘은 대세다. 당시의 차트가 굉장히 2,800원 완전 초바닥권.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유통 물량이 거의 안 나온다. 보호해수 실적도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 다 확인해 드리고, 반도체 진공장비에서 산업에 대한 내용들 다 설명해 드린 다음에, 지금 DB금융스펙 9호가 오늘 12% 종가 마감했거든요.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60% 정도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단계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M&A 종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은 스펙 M&A 종목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 뭐 IBK 제17호 스펙 이런 것도 지금 뭐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음 종목이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은 이렇게 단기에 6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